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러와 제 109호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군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이모티콘입니다. 이모티콘도 동서양이 다르다는 걸 아세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모티콘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꽤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메시지 전달하고 할 때, 뭐, 카톡이라든지, 뭐, 메신저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모티콘을 많이 쓰시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저 자신도 자꾸 이제 이모티콘 쓰는 양이 늘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모티콘 쓰면 참 편리해요, 그죠? 다양한 표현을 한 방에 그냥 딱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문자 쓰고 하면 귀찮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이모티콘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모티콘이라고 하면은 이모션 더하기 아이콘, 이걸 줄여서 이모티콘이라고 했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이모션은 감정이고 아이콘은 상징이라는 뜻인데 감정을 상징적으로 기호화했다 또는 그림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모티콘을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엠브레인이라는 트렌즈 조사 기관에서 몇 년 동안 쭉 조사를 했는데 2014년에도 조사를 했고 15년 그리고 21년도 조사를 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똑같이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용하는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모티콘을 매우 자주 사용한다. 32%에서 42%까지 이렇게 41.4%네요. 늘어가고 있고요. 상당히 가끔 사용한다. 이것까지 합치면 85%가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20대는 5, 60대보다는 많이 사용하죠. 자주 쓴다는 20대는 50%가 넘습니다. 자주 이모티콘을 쓴다 하는 사람들이 50대에도 32%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상당히 많은 비중이다. 큰 비중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제 나이 든 사람들도 이모티콘을 거의 생활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모티콘이 장점이 많다. 이런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57% 정도는 이모티콘이 장점이 많다. 이렇게 앞으로 더 쓰겠다. 이런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있네요. 근데 이제 2%였다가 지금은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단점이라고 하는지 단점이 있다고 하는 게 0%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모티콘의 장점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니 해도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재밌게 전달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또 표현을 훨씬 문자로 한 것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할 말이 없을 때 이거 하나 날리면은 메꿔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나의 감정 미묘한 것을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모티콘으로는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 재미와 다양한 표현이 장점이 되겠네요. 이 이모티콘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참 우연한 기회에 1982년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가 스콧 벨만이라는 교수가 쓱 제안을 했는데 이게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이모티콘을 사업하는 회사가 생겼고요. 이모티콘은 처음에 이제 웃는 모습을 많이 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이름도 스마일리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고, 또 일본의 휴대전화 회사 NTT 도코모사에서 이거를 엄청나게 그 대중화를 시켰습니다. 재밌는 이모티콘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다 보니까 대중화가 됐죠. 한국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2022년부터 대중들이 많이 쓰게 됐다고 그러는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모티콘, 이게 보셨나요? 예. 이 뭐를 뜻할까요? 얼른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 기호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땡땡 점 찍고 그다음에 찍 하나 긋고 가로 오른쪽 가로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측에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우측에서 이렇게 보면 좀 미소 짓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볼까요? 그러면 미소 짓는 모습이 된 거죠. 1982년에 스콧 펠만 교수가 처음 만든 이모티콘입니다. 이제 자판에 있는 부호를 그냥 이용을 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었던 거죠. 이제 최초의 이모티콘인데 서양 사람들의 이모티콘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마도 그 사람들은 A, B, C, D 알파벳을 이렇게 하나씩 우측으로 써가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워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호를 그대로 세울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렇게 세워서 표시하면 이제 웃는 얼굴이 됐어요. 서양의 웃는 이모콘은 이렇게 돼 있고 왼쪽처럼 우리는 바로 세워서 보게 돼 있는데 이거뿐만 아니고요. 커다란 차이점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이모콘은 입을 강조하고 동양 사람들의 이모콘은 눈을 강조한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는 눈을 강조하고 서양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입을 강조한다고 그럽니다.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서양식 이모티콘들은 문자 기호로 쓸 때도 다 입이 거창해요. 입이 거창하고 동양식 이모티콘은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이모콘이 있는데 죄다 분명하게 눈이 드러나 보입니다. 눈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야, 그 서양 사람들은 얼굴 구조가 이제 입 근육을 좀 많이 쓸 수가 있다나야. 동양 사람들은 눈의 주변 근육이 좀 발달되어 있다나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서양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엄청 중시하고 동양 사람들은 상황을 관찰하는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학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차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을 중시하는 서양, 눈을 중시하는 동양, 말과 원칙, 규칙을 중시하는 서양, 그리고 감정과 상황을 중시하는 동양의 문화적 특성이 이모티콘에서도 반영이 됐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서양의 문화, 동양의 문화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서양의 문화는 개인주의적이고 동양의 문화는 집단주의적이다. 이렇게도 표시하지만 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동양의 문화는 맥락의 문화고 서양의 문화는 메시지 문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T. 홀이라는 분이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분은 그냥 문화적인 차이를 연구하러 갔더니 연구하고 여러 민족과 부족을 살펴보니 그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바디 랭귀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일런트 랭귀지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히든 디멘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공간을 통한 바디 랭귀지를 통한 숨겨진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의 차이 이런 걸 밝혔습니다. 저도 정말 감동 깊게 읽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맥락 사회, 하이 컨텍스트 소사이티, 그리고 반대는 저맥락 사회, 로우 컨텍스트 소사이티
가치인데요. 동양의 문화,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고맥락 사회라는 거죠. 맥락을 중시하는 겁니다. 또는 맥락으로 소통을 하고요. 저맥락 사회는 맥락을 좀 경시를 하고 대신에 그때그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냐, 내가 하는 말보다는 그 상황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맥락, 맥락을 잘 읽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미국에 방문 교수로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때 이 장문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글 쓰는 것이 완전히 동양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편지를 이렇게 쓰면 편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좀 감추고 해도 뒤에다가 이렇게 막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돈 좀 보내주세요. 우리 장인 어르신 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구경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그 맥락을 쭉 깔아요. 그럼 그 맥락을 읽어보면, 우리 사회가 돈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고 느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 이렇게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알아먹고 장인어른이 돈을 보내신다고요. 어르신들. 그렇게 섞고 가면요, 영어 선생님이 꼭 그걸 고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왜 이거 숨겨져 있고 뒤에가 있느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메시지 그 자체를 중시하는 거죠. 배경이 아니고 인물, 하고 싶은 말 그 자체를 중시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데 다들 그 맥락이 다른 사회에서 그걸 해석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걸 A를 해라, B를 해라,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먹어야 되고 눈치로 알아먹어야 되고 눈치란 말이 나왔네요. 눈치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눈을 중시한다 이거죠. 예. 우리는 상황을 강조하고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고 서양은 말을 한 대로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주 전달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그럼 잘못한 겁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맥락상으로. 사실 잘못했지 않았지만 그냥 겸손하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대로 알아먹으면 안 되죠. 동양에서는. 법원에 가서 부모가 이제 아이가 뭐 잘못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였습니다. 그럼 내가 죽였습니까?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잘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을 느꼈다는 뜻인데. 근데 서양의 법률가들은 그 자백으로 인정해버린다 이거죠. 예, 이런 차이가 이모티콘에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구촌에서 이제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에드워드 홀 인류학자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이 곧 문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냐? 커뮤니케이션이 다르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잘 이해하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강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 2월 겨울학기가 되고 있네요. 다양한 겨울학기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따뜻한 꽃차를 마실 수 있는 꽃차 교실도 있고 다양한 언어 글로벌 교육이 또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의 배우러와 이분하고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호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